체크해볼게요. 베이지색 파카를 입었습니다. 끌도 챙겼고요. 사우디아라비아행 야간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듄 리메이크에 캐스팅된 건 아니에요. 선사시대 조상들에 대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지역을 탐험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어요. 사막이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사막은 눈에 보이는 곳까지는 모래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에 정착하기 전까지 인류는 유목민이었으니까요. 음식, 물, 쉼터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흥미로운 것들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발견된 이 물건처럼요. 이게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가세요? 수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의 기원과 용도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신석기 시대 조상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시간을 불 앞에서 돌로 무기를 조각하면서 보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들은 또한 건축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돌 구조물을 사막연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연처럼 보이거든요. 고고학자들은 이 연이 동물을 유인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주 동안의 식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모놀리식 구조물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바위 위에 앞으로 지을 건물의 청사진을 그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현대의 건축가들처럼요. 사막 연의 길이는 수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을 만들기 전에 설계도를 그렸을 거예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연이 스톤헨지 같은 유적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약 7,000년에서 9,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중동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 걸쳐 6,000개가 넘는 사막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거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드론의 도움 없이 이 정도 크기의 연을 만들어 보세요. 꽤 어려운 일일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은 더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신비한 석조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빨리 가서 확인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현대기술의 도움 없이 무거운 돌을 운반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게 터무니없게 들린다는데 모두 동의하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을까요? 이제 시계를 약 2000년 전 과거로 되돌려 고립된 지역에서 비슷한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한 인류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소위 무스타틸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을 살펴보세요. 무스타틸은 돌을 쌓아 만든 직사각형 구조물로 2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기념물이 제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고원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걸어가는 일종의 행렬이었을 수도 있죠. 저도 참여해보고 싶네요. 이제 또 다른 사막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하라 사막의 풍경에 들어섰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이곳에서 여러분은 고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풀기까지 수년이 걸렸던 수수께끼를 말이죠. 재밌는 사실.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면적은 777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하와이의 1000배에 달하는 면적을 나란히 놓은 것과 같죠. 우리가 사하라 사막을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지역은 남극 대륙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극의 기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막의 이미지와는 달리 영하로 떨어지죠. 알제리의 포거레의 주와 마을 근처의 사막 깊은 곳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작은 점들은 구글어스의 이미지에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원들이 이 지역의 석유 활동의 결과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고대 퍼가라스 또는 고대 우물이라고 추측했어요. 수십 개가 있는데 일직선으로 수킬로미터씩 이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마을, 도로 또는 일반적인 인간 활동에서 항상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물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추측을 해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잠시 조상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막 지역에 사는 유목민 수렵 채집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햇볕을 쬐면서 주변의 모든 모래알을 세며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식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도 마셔야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길 바라지만 그건 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른바 퍼가라스를 발명했습니다. 퍼가라스는 2500년 된 관계 시스템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고지대에 깊은 우물을 파곤했어요. 지하수를 끌어올 수 있을 만큼 깊은 우물 말이에요. 그런 다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평행한 갱도를 파서 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 우물에서 모든 갱도로 물이 흘러내려가 전체 지역을 관계할 수 있었죠. 여행자들은 갱도에 들러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을 기르고 농작물을 돌볼 수도 있었고요. 꽤 영리하지 않나요? 이 구멍들이 퍼가라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조금만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갱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원형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옵션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사막의 구멍들이 이 지역의 석유 활동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구멍들을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구글어스에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분화구입니다.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힌트는 모래 아래에 숨어 있어요. 이 수수께끼의 진실을 처음 밝혀낸 연구원 중 한 명이라면 모래 속에 숨어있는 오래된 다이너마이트와 빈티지 정어리캔이라는 독특한 걸 발견했을 텐데요. 퍼즐 조각을 맞춰본 과학자들은 이 정어리캔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팀 전체가 이 지역에서 석유를 조사하는 동안 야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는요? 다이너마이트는 지진 측량에 사용됐습니다. 지구 표면 아래에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오래된 기술이죠. 여전히 북아프리카에서 탐험할 만한 또 다른 사막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제리 수도 남서쪽에 있는 티아레트시 근처에서 13개의 특이한 기념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구조물은 제다르라고도 불리는데 스타워즈에 나오는 장면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피라미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아는 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베르베르 유목민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대 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원전 4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지어졌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유적의 내부를 탐사하기 시작했고 내부가 매우 거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20개 이상의 구획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금고, 방, 미로와 같은 복도를 발견했어요. 그 안을 돌아다니는데 최대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 벽을 동물의 이미지와 사냥 장면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제다르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우리 세계의 사막에는 우리가 풀어야 할 더 많은 신비한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서 탐험을 계속해보자고요.